하루 종일 이어진 야외 기동훈련,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진 작전회에 박서진은 하루를 마친 뒤 별다른 화장도 없이 머리를 질끈 묶고 조용히 식당 문을 밀었다. 번듯한 간판도 없는, 그러나 늘 그녀의 마음을 풀어주던 그 허름한 식당이었다. 오늘은 내가 한턱 쏠게. 마음껏 먹어. 젊은 부사관 둘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오랜 훈련 끝에 처음 맛보는 평화였다. 조용히 놓인 된장찌개 한 냄비, 지친 얼굴 위로 살짝 번지는 웃음. 작은 식탁 위에 놓인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위로였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거친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휘갈겼다. 술에 취한 남자들, 조폭처럼 보이는 무리였다. 박서진 일행의 테이블 앞에 멈춰선 그들 중 하나가 말없이 여군 부사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또 다른 이는 소주잔을 들이밀며 말했다. 군인이면 뭐해. 이등병이면 기생처럼 춤 한번 춰봐. 보여줘 봐. 박서진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눈을 가늘게 떴다. 눈빛이 마치 어둠 속에서 나를 세운 칼처럼 변해 있었다. 뭐야, 이 여자. 계집이 뭘 한다고? 군인이라도 민간인 손 못 대지. 그치? 비웃음이 테이블 위를 적셨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졌고 대신 조용한 단호함이 남아있었다. 식당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 어떤 고함도 없었지만 조폭무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이 그들을 꿰뚫었다. 단 한 걸음 다가서자 조폭 하나가 의자를 끌며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식당 주인이 달려왔다. 이분들 그냥 손님들이 아니에요. 사단장님이세요. 별단 장군님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조폭 무리의 입이 굳게 다물렸다. 박서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모욕하는 건 당신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자리에 앉아 식사를 이어갔다. 부사관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작은 식탁 위에 다시 된장찌개의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진짜 배고파요.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최하사가 웃으며 말하자 박서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아직 20살간 넘은 아이. 훈련이 끝나도 어깨를 쫙 펴고 씩씩하게 앞장서던 아이. 늘 부대 안에 햇살 같은 에너지를 주던 존재였다. 그래, 오늘은 배 터지게 먹자. 내가 다 계산할 테니까 마음껏 시켜. 그 말에 아이들은 깨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전투화를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 대신 들뜬 기대가 번지고 있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불향이 진한 제육볶음, 그리고 정성스레 담긴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다. 아이고, 다 군인이었구나. 어쩐지 눈빛이 다르더라. 주름진 손으로 계란찜을 상 위에 놓으며 아주머니는 말했다. 이건 내가 특별히 준 서비스야. 나라 지키느라 고생 많지. 많이 먹고 힘내. 그 말에 박서진은 작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식보다 더 따뜻했던 건 그 마음이었다. 소박한 상차림 위에 놓인 건 기름진 제육보다 진한 위로였고 땀에 젖은 군복 위로 스며든 건 고된 훈련보다 따뜻한 인정이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식당 문이 갑자기 요란하게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시끄러운 웃음, 흔들리는 시선, 몸을 휘감은 문신. 그들의 중심에는 불룩한 배의 금목걸이를 찬 사내가 거들먹거리며 들어섰다. 주위를 내려다보는 눈빛은 거만했고 그의 뒤에는 칼자국 선명한 얼굴들과 덩치 큰 부하들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주변의 대화가 멎었다. 젓가락이 멈췄고 숨소리마저 조용해졌다. 식당 안의 공기는 냉각기처럼 싸늘하게 식어갔다. 박서진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식지 않은 국물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가 느낀 건 찬기였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구에게도 소리치지 않았고 큰 몸짓도 없었다. 다만 눈빛이 달라졌다. 진짜 강함은 주먹이 아니라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날 박서진의 단 한 걸음이 모든 이의 눈빛을 바꿨다. 조폭도, 아주머니도, 최하사도. 그는 아무 말 없이 나섰고 모두는 그 침묵 속에서 어떤 확신을 느꼈다. 세상은 아직 따뜻했고 약자를 지키려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식당 안은 따뜻한 수다와 식사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젓가락을 들고 깔깔 웃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누가 리모컨을 누른 듯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공기조차 움직이지 않는 듯 고요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몸을 숨겼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은 눈앞에 선 남자를 보는 순간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입가에는 억지로 웃음을 걸었지만 턱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 사장님. 작은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황만철. 그의 등장은 마치 폭력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형상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가장 좋은 자리에 털썩 앉아 다리를 쩍 벌리고 말했습니다. 야, 이년아. 제일 비싼 걸로 빨리 안 갔고, 오늘 우리가 전세 냈다. 나머지는 다 내보내. 그의 음성은 크고 더러웠고 말끝마다 사람을 눌러 뭉개는 무게가 묻어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식당 안 공기는 얼음처럼 식어버렸습니다. 박서진은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가 근처 미세하게 일렁이는 근육, 그 작은 흔들림 하나가 그녀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 말없이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먹고 나가자. 엮이지 말자. 그녀는 지난 시간 속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악과의 거리두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인이었고 동시에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싶은 한 명의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황만철은 그들을 그냥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잔을 비우고는 대놓고 여군들의 몸을 훑어보며 낄낄 웃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야외 기동훈련,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진 작전회에 박서진은 하루를 마친 뒤 별다른 화장도 없이 머리를 질끈 묶고 조용히 식당 문을 밀었다. 번듯한 간판도 없는, 그러나 늘 그녀의 마음을 풀어주던 그 허름한 식당이었다. 오늘은 내가 한턱 쏠게. 마음껏 먹어. 젊은 부사관 둘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오랜 훈련 끝에 처음 맛보는 평화였다. 조용히 놓인 된장찌개 한 냄비, 지친 얼굴 위로 살짝 번지는 웃음. 작은 식탁 위에 놓인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위로였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거친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휘갈겼다. 술에 취한 남자들, 조폭처럼 보이는 무리였다. 박서진 일행의 테이블 앞에 멈춰선 그들 중 하나가 말없이 여군 부사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또 다른 이는 소주잔을 들이밀며 말했다. 군인이면 뭐해. 이등병이면 기생처럼 춤 한번 춰봐. 보여줘 봐. 박서진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눈을 가늘게 떴다. 눈빛이 마치 어둠 속에서 나를 세운 칼처럼 변해 있었다. 뭐야, 이 여자. 계집이 뭘 한다고? 군인이라도 민간인 손 못 대지. 그치? 비웃음이 테이블 위를 적셨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졌고 대신 조용한 단호함이 남아있었다. 식당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 어떤 고함도 없었지만 조폭무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이 그들을 꿰뚫었다. 단 한 걸음 다가서자 조폭 하나가 의자를 끌며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식당 주인이 달려왔다. 이분들 그냥 손님들이 아니에요. 사단장님이세요. 별단 장군님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조폭무리의 입이 굳게 다물렸다. 박서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모욕하는 건 당신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자리에 앉아 식사를 이어갔다. 부사관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작은 식탁 위에 다시 된장찌개의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진짜 배고파요.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최하사가 웃으며 말하자 박서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아직 20살간 넘은 아이. 훈련이 끝나도 어깨를 쫙 펴고 씩씩하게 앞장서던 아이. 늘 부대 안에 햇살 같은 에너지를 주던 존재였다. 그래, 오늘은 배 터지게 먹자. 내가 다 계산할 테니까 마음껏 시켜. 그 말에 아이들은 깨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전투화를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 대신 들뜬 기대가 번지고 있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불향이 진한 제육볶음, 그리고 정성스레 담긴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다. 아이고, 다 군인이었구나. 어쩐지 눈빛이 다르더라. 주름진 손으로 계란찜을 상 위에 놓으며 아주머니는 말했다. 이건 내가 특별히 준 서비스야. 나라 지키느라 고생 많지. 많이 먹고 힘내. 그 말에 박서진은 작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식보다 더 따뜻했던 건 그 마음이었다. 소박한 상차림 위에 놓인 건 기름진 제육보다 진한 위로였고 땀에 젖은 군복이로 스며든 건 고된 훈련보다 따뜻한 인정이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식당 문이 갑자기 요란하게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시끄러운 웃음, 흔들리는 시선, 몸을 휘감은 문신. 그들의 중심에는 불룩한 배의 금목걸이를 찬 사내가 거들먹거리며 들어섰다. 주위를 내려다보는 눈빛은 거만했고 그의 뒤에는 칼자국 선명한 얼굴들과 덩치 큰 부하들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주변의 대화가 멎었다. 젓가락이 멈췄고 숨소리마저 조용해졌다. 식당 안의 공기는 냉각기처럼 싸늘하게 식어갔다. 박서진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식지 않은 국물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가 느낀 건 참기였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구에게도 소리치지 않았고 큰 몸짓도 없었다. 다만 눈빛이 달라졌다. 진짜 강함은 주먹이 아니라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날 박서진의 단 한 걸음이 모든 이의 눈빛을 바꿨다. 조폭도, 아주머니도, 최하사도. 그는 아무 말 없이 나섰고 모두는 그 침묵 속에서 어떤 확신을 느꼈다. 세상은 아직 따뜻했고 약자를 지키려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식당 안은 따뜻한 수다와 식사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젓가락을 들고 깔깔 웃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누가 리모컨을 누른 듯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공기조차 움직이지 않는 듯 고요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몸을 숨겼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은 눈앞에 선 남자를 보는 순간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입가에는 억지로 웃음을 걸었지만 턱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 사장님. 작은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황만철. 그의 등장은 마치 폭력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형상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가장 좋은 자리에 털썩 앉아 다리를 쩍 벌리고 말했습니다. 야, 이년아. 제일 비싼 걸로 빨리 안 갔고, 오늘 우리가 전세 냈다. 나머지는 다 내보내. 그의 음성은 크고 더러웠고 말끝마다 사람을 눌러 뭉개는 무게가 묻어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식당 안 공기는 얼음처럼 식어버렸습니다. 박서진은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가 근처 미세하게 일렁이는 근육. 그 작은 흔들림 하나가 그녀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 말없이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먹고 나가자. 엮이지 말자. 그녀는 지난 시간 속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악과의 거리두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인이었고 동시에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싶은 한 명의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황만철은 그들을 그냥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잔을 비우고는 대놓고 여군들의 몸을 훑어보며 낄낄 웃었습니다. 그리고 황만철. 아직도 그는 웃고 있었다. 자신 앞에 선 여자를 여전히 만만하게 보고 있었다. 어머, 화나셨나 보네? 뭐야, 이제 와서 싸워보자고. 여자치고는 깡있네. 그의 말은 끝까지 비열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더 이상 군복 입은 장교가 아니라는 걸. 그녀는 이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던질 준비가 된 성난 어미 호랑이였다. 식당 구석, 눈물에 젖은 최하사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박서진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쌌다. 말없이, 단단하게, 괜찮아.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압도적인 힘이 깃들어 있었다. 최하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 품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장군의 눈이 달라졌다. 따뜻하던 그 눈빛은 어느새 겨울 칼바람처럼 서늘하게 변해 있었다. 조폭 황만철의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이유도 모른 채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훑고 지나가는 걸 느꼈다. 마치 사냥감을 응시하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그것은 단지 화남이 아니었다. 죽음의 전장을 수없이 버텨온 자만이 갖는 살아남기 위해 내면에 새긴 본능의 눈빛이었다. 너희들 지금... 그녀의 말이 시작되자 식당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서늘해졌다. 그 어떤 고함도 없었지만 말끝에 실린 분노의 무게는 방 안의 소음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누굴 건드렸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곧 알게 될 거다. 박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변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아무 말 없이 식당 문을 열고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식당 뒤편, 가로등조차 닿지 않는 어둡고 조용한 골목. 그곳에서 심판이 이뤄질 것이다. 조폭들은 키득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여자가 뭘 하겠어? 그들의 눈엔 아직도 그녀가 그저 여자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그 밤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리석음의 대가가 얼마나 뼈아플지를. 식당 안은 적막했다. 조금 전까지 욕설과 폭력으로 들끓던 공간엔 이제 초침 소리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을 잃은 채 눈앞에서 사라져간 한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박서진. 그녀는 말없이 식당문 앞에 서 있었다. 동료 여군들이 따라 나서려 하자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누구도 단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마. 이건 명령이다. 그 말은 차가웠다. 그녀답지 않았다. 항상 다정하고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던 그녀에게선 지금 단 한 조각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어둠 속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다. 걸음은 흔들림 없었고 등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골목은 축축했고 가로등은 깜빡이며 생명을 붙들고 있었다. 그 아래 황만철과 그의 부하들이 웃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불쾌한 흥분과 잔인한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이제 어쩔래, 아줌마. 황만철이 비틀거리듯 다가오며 말했다. 여긴 네 편 하나 없어. 누가 널 구하러 오겠냐. 그의 웃음은 낮고 느리고 지독히 비열했다. 그녀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도망치지도 떨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숨을 골랐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황만철이 다가왔다.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를 향해 뻗었다. 순간 공기가 찢어지는 듯했다. 쾅! 소리보다 먼저 반응한 것은 그의 몸이었다.
박서진의 주먹이 그의 턱을 정통으로 강타했고 황만철은 그대로 쓰러졌다. 뒤따르던 조폭들이 당황해 몸을 움직이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을 퍼붓고 있었다. 그녀의 동작은 거칠지 않았다. 매섭고 단단했다. 군인으로서의 훈련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그 좁고 어두운 골목에서 박서진은 홀로 지옥을 마주했고 결국 스스로 지옥을 밀어냈다. 그녀가 다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속엔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다. 나는 너희를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두려움으로부터 버렸다. 달빛조차 외면한 골목. 박서진은 말없이 그 어둠 속에 서 있었다. 황만철의 주먹이 날아들었다. 바람을 찢는 속도였다. 그러나 아무것도 맞지 않았다. 덩. 허공을 찢은 육중한 주먹은 무기력하게 쓰러졌다. 그 다음 순간 그의 몸이 비틀렸다. 고통이 뼛속을 핥히며 번개처럼 지나갔다. 내 팔, 내 팔이. 인간이라면 도저히 낼 수 없는 비명. 황만철이 바닥에 처박혔다. 우두둑 이 골목에 침묵을 부순 건 그의 팔뼈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조폭들, 그의 부하들, 그들은 눈앞의 장면을 이해하지 못했다. 말문이 막히고 발이 붙었다. 그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박서진은 움직이고 있었다. 유령처럼, 그림자처럼 이미 그들 사이에 있었다. 어느새, 그리고 시작되었다. 차갑고 조용한 폭력. 한 명씩, 정확히, 비명도, 숨소리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미세한 감정조차 담기지 않은 얼음처럼 냉정한 시선. 사람이 아닌 훈련된 본능. 죽음조차 계산된 것처럼 움직였다. 이전에 그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사람들을 대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속에 감춰진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707트 김대 백호 부대. 살아있는 전설. 걸어다니는 병기라는 별명. 그녀는 싸움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끝냈다. 표범처럼 달려들었고 바람처럼 피했다. 적의 힘을 역으로 사용하고 급소만을 정확히 노렸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상대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발끝이 닿는 곳엔 고통만이 남았다. 밤 공기는 무거웠고 피비린내가 골목 끝까지 번졌다. 순식간에 끝난 싸움. 숨소리만 남은 밤. 그녀는 말없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무너진 조폭들 사이로. 발자국은 조용했지만 그들이 본 건 다시는 눈을 마주칠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다. 좁고 축축한 골목. 핏물과 먼지가 뒤섞인 바닥에 남자 하나가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다. 팔은 기형적으로 꺾여 있었고 입가에는 픽거품이 말라붙었다. 황만철. 그 악명 높은 조직의 우두머리였다. 한때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던 자였다. 제발, 오지마. 잘못했어. 다시는 안 할게. 살려만. 그의 눈에 비친 박서진은 더 이상 그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단정한 옷, 조용한 말투, 작은 체구. 그런 건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동정도 분노도 아니었다. 오직 응징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다가왔다. 그리고 부러진 그의 팔을 다시 한번 군화로 밟았다. 마디가 부서지는 소리가 그 칙칙한 벽을 타고 울렸다. 황만철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무섭게 속삭였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군인의 명예를 너희 같은 쓰레기가 더럽힌 죄. 한 글자, 한 글자. 차가운 칼날처럼 그의 귀에 박혔다. 그 죄값을 오늘 너희 몸과 영혼에 새겨주겠다. 몇 분 전 이 골목은 조롱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조폭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희롱하며 웃었다. 승리를 확신했기에 방심했고
우습게 봤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미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다. 서진은 말없이 움직였다. 첫 번째 놈은 그녀의 옆차기에 갈비뼈가 부러진 채 담장에 처박혔다. 두 번째는 팔꿈치와 손목이 꺾이며 땅바닥을 굴렀고, 세 번째는 명치를 가격당하고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물었다. 비명이 터졌다. 인간이라 믿기 힘든 고통의 울음, 피비린내, 찢어지는 살의 소리, 그리고 잊지 못할 공포. 골목은 단 몇 분 만에 지옥으로 바뀌었다. 도망치려 한 자도 있었다. 하지만 골목의 입구와 출구는 이미 막혀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빠르게, 유령처럼 조용하게 그들을 다시 끌어냈다. 누군가는 고개를 꺾였고, 또 누군가는 무릎이 반대 방향으로 접혔다. 비열한 웃음은 곧 신음으로, 조롱은 비명으로, 오만은 후회로 변했다. 한때는 그녀를 짓밟을 수 있다고 믿던 자들이 이제 그녀의 발끝에 구원을 빌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눈에 담긴 건 오직 하나였다. 잊지 마, 너희가 오늘 저지른 죄는 뼛속 깊이 새겨져야 하니까. 나는 그날의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좁은 골목 한가운데 피비린내가 짙게 깔린 그곳에서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다. 한 손으로 찢어진 재킷 자락을 툭툭 털어내며 또 다른 손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입술 옆에는 작은 피멍이 있었고 손등은 긁힌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숨소리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경광등이 요란하게 번쩍이며 골목 입구를 가득 메웠고 경찰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총을 들고 진입해왔다. 그들의 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 그대로 참혹했다. 무너진 조폭들, 팔이 꺾이고 얼굴이 피로 물든 자들, 공포의 질려바지에 실금까지 한 자, 이 지역을 공포로 지배하던 황만철조차 팔이 부러진 채 구석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평범한 옷차림의 한 여성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 있었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경찰들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과 경외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의 권위. 박서진. 그녀의 왼쪽 어깨엔 희미해진 백호 문신이 옷틈 사이로 드러나 있었다. 군 복무 시절 동료들과 함께 생사를 넘나들며 새긴 그 백호. 그 문신은 그녀의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각인된 맹세의 상징이었다. 그날 이후였다. 동료 하나가 죽고 그 피가 그녀의 팔 위에 튀었던 그 밤. 그녀는 자책했다. 그날의 실수, 그날의 망설임이 만들어낸 죽음 앞에서. 그리고 마음속에 조용히 맹세했다. 나는 다시는 아무도 잃지 않겠다. 오늘 밤 그 맹세는 현실이 되었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 박서진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마치 상황 전체를 통제하고 있던 사람이 자신임을 확인시키듯. 경찰들은 더 묻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질문을 지우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분노도, 슬픔도, 복수도 넘어선 어떤 고요함. 악을 마주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정의 앞에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고여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냉정하게 이 밤의 끝에 서 있었다. 식당은 숨소리조차 무거웠다. 깨진 접시 조각과 뒤엉킨 의자, 술이 밴 공기, 그리고 구석에서 울먹이며 떨고 있는 몇 명의 군인들. 그날 밤의 공포는 그렇게 식당 구석구석에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어깨엔 흙이 묻어 있었고 소매에는 누군가의 피가 선연히 번져 있었다. 그러나 얼굴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누구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체구의 여성을 향해 모였다. 조폭들이 제압당한 건 순식간이었다. 그들이 휘두른 칼보다 더 날카로운 건 그녀의 눈빛이었고 그들의 고함보다 더 무서운 건 그녀의 침묵이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상황을 끝내놓고 있었다. 떨리는 경찰관조차도 그녀 앞에선 입을 다물었다.
팔이 부러진 황만철은 악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발밑의 쓰레기를 쳐다보듯 무심하고 차가웠다. 그 눈빛엔 분노도, 승리도, 심지어 연민조차 없었다. 오직 책임감과 끝없는 냉정만이 남아있었다. 조용히 식당으로 다시 들어온 그녀를 보며 모두가 숨을 삼켰다.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최하사였다. 차가운 술을 뒤집어쓰고 모욕을 견뎠던 그녀는 눈에 눈물이 맺힌 채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다. 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박서진의 품에 안겼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군복을 적셨다. 이내 함께 있던 다른 여군들도 하나둘 그녀 앞에 섰다. 거칠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경례를 올리는 그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들은 알았다. 오늘 자신들을 지켜준 사람은 단순한 상관이 아니었다. 전투력, 계급,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 그녀는 자신들을 위해 몸을 던질 수 있는 진짜 리더였다. 식당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두 손에 따뜻한 생강차와 뜨거운 물수건을 들고, 아가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박서진은 비로소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안엔 미세하게 흔들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책임의 무게, 생명을 지켰다는 안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외로움. 그날 밤 사람들은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다. 진짜 영웅은 소리치지 않는다. 진짜 리더는 싸움이 끝난 뒤에도 묵묵히 문을 열고 들어와 모두를 지킨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날 밤 조용한 골목 한가운데서 짓밟힌 것은 단지 60만이 아니었다. 한 하사가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였다. 비명조차 제대로 뱉기 어려운 상황. 그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그만하지. 낮게 깔린 목소리, 단정히 묶인 머리, 단단히 여민 군복,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박서진 사단장이었다. 그녀는 경고하지 않았다. 주먹이 먼저 움직였다. 세찬 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나뒹구는 비명들. 그 작은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날 밤 그녀는 피범벅이 된 손으로 부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말없이 단단하게. 며칠 후 훈련장. 수천 명의 병사들 앞에서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여느 날처럼 지휘봉을 들었다. 좌향자. 그녀의 호령에 땅이 울렸다. 군복 사이로 흐르던 땀, 흙먼지 위로 맺히던 눈동자들.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누가 누구를 지켰는지. 그 하사. 이제는 누구보다 씩씩한 표정으로 훈련장을 누볐다. 한때 공포로 웅크렸던 어깨는 이제 당당하게 펴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박서진을 바라볼 때마다 그날의 어둠 대신 한 명의 군인이 자신을 지켜준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다. 훈련이 끝난 저녁, 박서진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여성이라고, 약해 보인다고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마. 진짜 강함은 근육이나 무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결심에서 나온다. 불의를 참지 않고 폭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 단단한 책임감에서 나온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명예, 지위, 모든 것을 걸고 행동했다. 그리고 오늘 그 행동이 수많은 이들에게 말없이 전하고 있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진짜 리더란 누구인지. 모든 훈련이 끝났을 때 병사들의 군화 밑창엔 흙이 눌어붙어 있었고 제복은 땀으로 젖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엔 뿌듯함이 서려 있었죠. 박서진 사단장은 아무 말 없이 병사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 그 뒤를 따르는 병사들의 발걸음엔 이상할 만큼의 질서와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돌아온 부대처럼 조용히, 단단하게. 그날 식당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고 대신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작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 속엔 고된 하루를 함께 버텨낸 동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들을 앞에서 이끌어준 한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이 배어 있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은 박 사단장은 병사들과 똑같은 음식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짧게 경례를 하자 그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고생했다는 말보다 더 따뜻했고 내가 너희를 안다는 말보다 더 깊었습니다. 박서진은 말로 군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보다 먼저 훈련장에 나섰고 누구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병사 한 명이 열이 나면 그의 텐트 앞엔 물수건이 놓여 있었고 신병이 실수하면 그와 함께 반복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병사들은 피로보다 자부심을 먼저 배웠고 두려움보다 의리를 먼저 품게 되었습니다. 박서진이라는 이름은 단지 사단장의 명패가 아닌 그들 모두의 기준이자 믿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진짜 리더란 무엇인가? 명령을 잘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를 남기는 사람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강함이 어디서 오는지 함께 고민해주세요. 고맙습니다.